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우리 전거급 도시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 전거급의 성장을 통해서 연천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아가서 연천군 전체의 인구가 유입 증대되는 그런 도시로 성장하는 가장 중심축에 있는 전거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이유는 아마 목적이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거급 발전과 그리고 크게 나가서는 연천군 발전시켜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고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나오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연천 군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올해 군정 목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거급의 중점주요 사업인데요. 에듀에스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폐선철도 설명드렸고요. 전거급 도시 재생 사업 플레이파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은 하나 은대리 벽돌 공장, 폐벽돌 공장이죠. 지금 구조물이 다 지금 유두가 드러났는데요. 방문해 보니까 전부 웅장하고 상당히 넓은 데죠. 수도권에서 이렇게 넓은 야외에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시 기획을 잘해서 하면 우리 전거급 시장 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마 큰 마중물이 되리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즘 전문 전시 기획사하고 많은 자문을 받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전거급의 소규모 주민 편의 사업들입니다. 지금 9건의 제시가 됐는데요. 이 외에도 오늘 주민대화를 통해서 주신 사업들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더 추가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4년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4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총 33건의 소중한 주민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 96%를 처리 중 또는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이 중 1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9건의 건의를 처리 중 또는 예정에 있습니다. 이 외에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9건, 타기관 건의한 사안이 2건, 처리 불가한 사안이 1건 있었습니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 수액구를 위하여 하천 보수하였던 부분이 노후화되어 재보수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양원리 869-15번지 1원 콘크리트 화환블록 공사를 24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전국 역사 인근 육교 손잡이 설치 요청권은 국가철도공단과의 합동점검 조치사항으로 핸드레일 설치를 요청하여 24년 2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중인 사항으로 헬스케어 건립계획 수립 시 어르신들을 위한 수영장 메인 설치 요청권은 25년 4월 헬스케어 건립 실시 설계 예정으로 실시 설계 추진 시 주민 의견 청취 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국역 3번 출구 방향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권으로 전국 오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는 영풍 아파트 옆 부지에 추진 계획 중으로 25년 본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추경 등 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중장기 소요사항으로 양원리에서 하봉암동, 양원리 2반 4반 도로 연결 및 군도 5호선 도로 확보장 공사 요청권에 대해서는 양원리에서 봉암동 및 양원리 2반 4반 도로 연결 공사는 해당 구간에 사유지가 많아 토지사용 승낙서 진구 완료 시 예산 편성 후 추진할 예정이며 군도 5호선 도로 확보장 공사는 연천군 도로 건설 관리 계획 및 농어촌 도로 기본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 검토 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오수물에서 음대 1, 2 확포장 건의권은 연천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 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어촌도로 개설 순위가 44위로 장기 추진 사업 대상입니다. 다음은 전거급 국민은행과 전거급 행정복지센터 사이 터널길 환경 개선 사업 건의 요청권으로 해당 터널길은 2017년 전거급 자체 사업을 추진한 후 수년간 유지 관리 없이 사용되었기에 노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확보 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어린이집 부지로 전국읍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 요청한 건으로 전국 어린이집 부지 내 건축물 건폐율이 부족하여 해당 부지에 추가로 건물을 신축은 물론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의 청사 건축은 불가한 사안이고 현재 종합복지관으로 이전을 진행 중이기에 청사 건립 기금 조정 후 종합복지관으로 청사 이전을 중장기적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담리 공병대대 철수부지에 대한 군 매입 검토 요청권은 군 유해부지는 관련 입지 분석 및 민간 제안을 바탕으로 관할 부대 및 국방시설 본부 시설단에 개별적 협의 진행할 사안으로 연천군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할 민간 투자자를 적극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기관 건의사항으로 전국 3리 옹골 지하차도 평탄화 작업 조기 완공 요청권입니다. 옹골 지하차도 평탄화 작업은 완료되어 현재는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적극 협력하여 25년 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375호선 율목건파리 구간으로 도로 개선을 요청한 건으로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지방도 375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할청인 경기도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불가사항으로 간파리 인근의 산업단지와 추진권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의 투자와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야 가능한 사안으로 현재는 사업 시행자 투자 의향서 제출력이 없기에 추진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투명하지 않으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스마트폰 교육하는 거를 넣었으면 어떤 거 행정 서비스의 확대, 은민, 군민,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스마트폰 교육은 아마 노인복지관에서 아마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안내해 드릴게요. 네네. 너무 원두막이 진짜 가지각색이라 너무 지저분하다. 제2폭포 관광지를 가려면 그때 신담리에 딱 들어섰을 때 아, 이 마을 참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가지각색으로 돼 있어서 지저분하니까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원두막과 현수막으로 해서 신담리 마을이 외지에서 사람이 왔을 때 아, 이 마을 참 깨끗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그걸 하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기본 뭐 무질서하고 좀 그런 부분 보일 수 있죠. 좀 깔끔하게 정리되고 정돈된 또 일체화된 그렇게 해서 우리 명품 포도가 더욱더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골프장에 들어서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용도 변경에서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대로 봐가지고서는 90% 이상은 거의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그 자리가 환경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자리인가? 그 양이 많이 터졌을 때 연천군에서 그걸 감당한다 그러면 10년 아니 20년 동안 예산의 절반 갖다가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를 반영해 달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산업 폐기물 업체들 공통 사항을 보면은 당진이나 뭐 제천이나 이런 데 보면은 폐기물 매립할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런 돈이 엄청 들어온 걸 수익으로 산출해가지고 주식회사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대주주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여기 의회 의원님들하고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적어도 허가 내줄 때는 60년 이상 보증보험 또는 보증금, 그리고 풍수재해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연천 주민들이나 연천군이나 연천 주민들이 피해를 나중에 안 볼 수 있게끔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설계를 꼭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예측될 수 있는 부분까지 염려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 그렇죠? 이렇게 함축하면 안전핀을 촘촘히 꽂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응도 한편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다도 고도화되고 심화에 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에서도 안전핀을 장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조례로 침지수에 대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보증금 내지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여기 의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법제화되어 있어서요. 거기 예를 들면 매립이 끝난 이후에 관리 기간 20년, 30년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보험을 끊든지 현금으로 예치하든지 선택을 해서 안전장치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굳이 조례화하지 않아도 환경 관련 법규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차질 없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지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이제 저희가 행정의 노력과 거기에 따른 세심한 살핌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침출수 문제, 아마 이 시설은 우리 청산면 대전리에 있는 매립장은 우리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침출수가 나오면 거기서 종합처리 시설에서 우리 한탄강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침출수가 한 방울도 한탄강으로 들어가면 안 되게 해라. 그래서 자체에서 1차 처리만 해서 전부 퍼가지고 침출수 처리 업체 거기하고 계약해서 거기에서 처리한다.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은 그렇게 처음에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업체가 돈이 없다고 나자빠져가지고 지자체에서 지금 당진이나 제천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지자체에서 돈 다 내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있다는 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좀 대책을 왜냐면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그다음 군수님 군수님대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확실하게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행정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하여튼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75번 도로 가지고 영향 얘기하는데요. 이게 벌써 수년째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좀 답답하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이번에 그 연천 고속도로가 조기 착수가 된다니까 거기에 어떻게 좀 덧붙여서 군수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피소를 하는데 부지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하질 못하는 상계리가 모든 게 회관도 하나요, 노인회관도 하나고 어떤 상계리가 한 군데 뭉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제 군수님 잘 아시지만. 그런데 그 적동 초등학교 부지가 한 2,8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삼계리에서 뭐 어떻게 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위락시설도 좀 하고 좀 목욕탕도 짓고 또한 대피소도 짓고 또 늘목 길이가 발 해관이 없어서 지금 저 회관이 없습니다. 일개 회관 없는 동네가 늘목 1, 2가 있습니다. 이장도 여기 계시서 같이 이제 나왔지만 그거를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은 이 부지가 연천군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 선그 어르신들이 시산 땅이에요. 근데 일부 다 팔아먹고 이제 한 5,000평도 넘는 게 이제 2,000여 평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장님하고 우리 저기 원천번에 한번 교육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국 초등학교 실습지로 돼 있답니다.
이래가지고 전국 초등학교 교장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것 때문에 추진을 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좀 해가지고 지역에 우리 폐혈도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있으니까 모든 게 가능합니다. 연천군 군수님하고 우리 전국읍장님만 협조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지금 지하 대피소 일부 지금 계속 매년 점진적으로 축조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유현규 전 위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검토만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75호선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375호에 대해서 군비로 하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도에서 안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가 노선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저는 그 노선과 연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읍장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이게 375호선이 수원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 양쪽으로 이제 남쪽으로는 양주가 있고 북쪽으로는 파주가 있어서요. 이제 우리가 가운데 들어서 거리가 또 비슷비슷한. 예, 이게 이제 그 고속도로가 서울 양주 은현면이거든요. 예, 은현면을 지나서 들어오면 과연 3번 동쪽으로 가면 3번 국도가 너무 가깝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천상 늘목 간파리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없지 않습니까? 더 비켜가면 파주고.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노선을 잘 연계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복합적으로 375 노선도 확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도 제고하고 사업비도 줄이고, 그래서 사업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같이 우리 건설과장께서 한번 노선 검토를 좀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천 군비를 투입하는데 뭐 군비만 투입한다는 우리 윤영희 도의원님이 가만 안 있죠. 도비 가져오지. 지사님 어디 찾더라도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이제 도의 건설국의 도부서의 실무자의 의견은 원칙적일 수밖에 없죠. 뭐 경기도의 32개 중에 뭐 사업이 더 시급한 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치하면 시기도 땡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렇게 의지를 갖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아마 내년도에 주민대화 시간에는 우리 이장님이 우리 회장님이 375 지방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안 듣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매년 1월달 되면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엄청 투입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군수님께서는 2025년도 소상공인을 위한 그 상권을 위한 예산을 왜 안 잡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경제 중심이 누구겠습니까? 소상공인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이것은 연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지난 4년간 도비 20억, 군비 20억 투입해서 40억이 4대 상권에 집중 투입됐습니다. 많이 투자된 겁니다. 1년에 10억씩. 전국 읍내 상권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홍한기 회장님이나 우리 오진석 회장님, 또 우리 로데오 거리 회장님, 많은 분들이 수고 많으셨어요. 전통시장 전 회장님도 안 계시지만, 그러나 그게 예산에 비해서 성과는 크게 비례하지 않았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민의 시각입니다. 저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은대 초등학교에서 저 3호선 국도 나가는 길 그 농로가 사실 도로가 좁아요. 우선은 그 도로를 좌회전까지 그 힘들게 예산 투입 많이 한 겁니다. 저희 힘으로 안 돼서 김성훈 의원님 부탁해서 국토부까지 동원한 거예요. 국도기 때문에. 그럼 그 도로를 우선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현재의 여건상 그 도로를 이용해도 뭐 불편은 전혀 없진 않죠. 안팔전병 내는 주민이 우리 그 행정복지센터를 단연간의 건의사항을 많이 오래 해왔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 시정되는 부분이 여태 없었습니다. 우리 센터의 문제 가지고 논의를 좀 잠깐 하고 들어왔는데요. 새로운 안을 제시를 했어요. 현재 거기 1층 그 사무실에다가 2층을 증축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데 이것은 행정편익의 행정복지센터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 문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원화돼서 운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조합장님 계시지만 전국 중앙지점 2층을 지금 임대해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 주차하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를 이 공간에서 다 함께 프로그램을 열어가는 게 기본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공간 구조가 부족한데 행정복지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증축해 가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용도 변경이라는 근린 도시공간이라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변형을 해서 증축이 가능하면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지센터를 어느 장소에 이전 신축하는 것은 120억 들어갑니다. 120억. 그렇기 때문에 우선 행정복지센터는 기존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또 기존의 전국 읍내에 있는 공공기관 공공건물을 최대한 압축, 전환,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해왔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도 계속 평행선할 수 없고 또 한없이 우리가 전국중앙지점에 불편하게 주민자치, 은민의 불편입니다.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그럼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저 2030 그 구석기 엑스포 이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기대가 큰데요. 거기에 전공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공리라는 그 지명은 꼭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전고급 둘레길이 힐링공원 세월교에서 삼형제발까지 끊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게 되면 그 삼형제발 건너서는 분남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고급의 둘레길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고 보고요. 또 차탄차선 내려오는 길이 삼형제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탄에서 내려오는 둘레길이. 그래서 그 군수님께서 한번 관심으로 봐주시면은 아마 전고급이 한 바퀴 빙 돌면은 아주 그 멋있는 그 주상들을 탁 끼고 가는 그런 둘레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간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현장 답사를 좀 같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그 잠수교를 건너가면 오른쪽으로 해서 지금 저 남쪽으로 저 한바다 통임대센터라는 데 아래쪽으로 지금 이 산에다가 지금 데크길을 잘 해놨어요. 근데 이용자가 참 아쉽게도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저 공간을 많은 분들이 다닐 수 있게 한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국사봉 올라가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이용하신다 그러는데 많은 인원이시죠. 그분들이 올라갔다가 지금처럼 구석기 그 입구 앞으로 해서 구석기 도로로 걸어오시는데 잠수를 건너와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다시 좌회전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노선으로 전국 시내에 진입을 해도 좋겠다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사안인데 하여튼 우선 복합적으로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죠? 네, 1차적으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한번 현장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정밀 답사를 해보고요. 2030년 엑스포 명칭에 우리 전곡리 선사유적지 이게 공식 명칭이거든요. 전곡리 선사유적지 이 명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연천구에 사회적으로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연천구 상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고 언제든 망가질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저희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다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파크장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참 그걸 고맙겠습니다. 임진강, 한탄강 양쪽에 지금 고문리와 군남에 만들어졌고요. 이 중심축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중심축에 만들어진 공간이 초성리입니다. 초성리 초성초등학교 옆에 청산면 커뮤니티 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오면서 15,000평 부지의 운영지에다가 지금 그 크게는 27월, 적정하게는 18월 규모의 탑골프장이 건립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마 구석기 지금 거기는 아마 탑골프장이 아니고 거기 구석기 청소년 체험장입니다. 탑골 체험장인데 이제 인근에 가깝고 가까운 데서 이제 이동거리가 있는 편익 증진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병대 회장님 말씀하신 것은 항구적으로 장내에 어느 거점을 정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리 지금 습지가 있는 그 구석기, 유적지, 울타리 밥 지금 주차장 인근 그쪽에다 어떻게 좀 나이롤 정도 만들어서 장애인 그 전용 골프장 플러스 거기 또 간헐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검토를 하고 있으나 그게 이제 전공리 유적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적 요건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수정 주민자치회장님께서 한탄강 둘레길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류 부분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고탄교 상류 부분이 지금 끊겨 있어요. 예전 뭐 5년, 7년 전부터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상류 부분에 주택이라든가 코아로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코아로 아파트 준공이 돼 있고 아래마을이라는 동네에 단독주택이 한 20-30가구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 상류 부분이 어디냐면 취수장이 있는 부분부터 고탄교 그 밑에 부분을 둘레길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 드리고요. 저희 회장으로서요. 두 가지는 두 번째는 이제 명정 아파트가 연천군에서 그 제대로 된 아파트가 1995년도에 준공이 돼서 주민분들이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명정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그게 명정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법정 도로입니다. 소방 도로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준공이 났을 때 다 연천군으로 기부 체납돼 있어서 시 분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63 아파트가 이제 그 뒤쪽으로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개통이 되고 소방 도로, 도시계획 도로로 법정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번지수를 얘기 드리면 411-10번지하고 414-12번지 그 사이가 지금 명정아파트 담장으로 단절이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그 길로 가면 1분이면 노인회관을 갈 길을 한 5분, 10분을 걸어서 쭉 해서 등하굣길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명정아파트 주민분들이 예전부터 뭐 반대를 해서 개통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명정아파트 주민분들은 무임승차로 지금 그 단지 내 마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군수님께서 그거는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좀 빠른 개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류 쪽으로 개설되는 부분하고 명정아파트 내 단지 내 도로인데 거기 학생들 통하게 가까운 거리로 이동 편의를 즐기려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전국 3리에 공용 주차장이 생겨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거기를 태양열 그 패널을 설치해서 주차장 비가림 및 에너지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아리백 사업과도 연계되네요. 연계해서 도비라든지 뭐 자체 재원을 확충하든지 해서 검토를 좀 전향적으로 해보겠습니다.